적은 다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 김인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표 읽는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현금 흐름표의 가장 세 가지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걸 했고, 오늘은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무량기업과 부실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탐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활동 기억하시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다. 그게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손익계산서에서 뭘 말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때는 그 세부적인 것보다는 그게 다 계산되어져 나와 있는 값,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얼마, 투자활동이 얼마, 재무활동이 얼마,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우량기업인지 부실기업인지 현금 흐름이 뭐 부족한 회사인지를 좀 체크하는데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제가 세 가지 활동이 있다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성격별로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흑자는 플러스로, 적자는 마이너스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안 좋은 것, 플러스는 좋은 것 이런 개념이지만 현금 흐름표에서는 플러스가 좋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거는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일단 현금이 들어오면, 회사로 유입이 되면 플러스라고 써요. 잘 기억하세요. 현금이 들어오는 게 플러스예요. 흑자가 플러스가 아니고 현금이 일단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르면 회사의 본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 출발점이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반드시 투자할 회사들은 플러스를 기록해야 돼요.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두 분기 이상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요.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영업활동 현금을 플러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것만 잘 통과하셔도 상당히 많은 부실한 기업들을 걸러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기술 위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업활동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업활동이 본업에서 현금이 모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았는데 모자라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이게 돈이 모자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본업에서 결국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해서 부채가 늘어나거나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되고 난 이후에 투자하더라도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플러스를 기록하면 일단은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을 좀 없앨 수 있거든요. 특히나 재무적인 리스크들을 상당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투자하시더라도 아마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들을 갖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업활동 무조건 플러스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 자, 투자활동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계를 산다던가 공장을 짓는다던가 설비 투자를 뭔가 막 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투자 활동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는 현금이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그죠? 땅도 사야 되고, 그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그럼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는 거죠. 현금을 써야지 그걸 짓는 거잖아요. 자, 현금을 썼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네, 마이너스겠죠? 제가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그래서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회사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됐죠? 이게 끝이에요. 투자활동.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제가 돈을 빌리는 거 또는 갚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주한테 가져오는 거를 자본, 유상증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를 은행이나 이런 자금 조달 시장에서 빌려오는 것들이 이제 다 부채 이런 게 되겠죠. 차입금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 활동은 플러스가 좋을까요?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자,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돈을 빌리는 거. 주주에게 증자하는 것. 근데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부채를 갚는 거예요. 이제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굳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 내면서. 이제 부채 좀 줄입시다.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돈을 나가서 갚아야 되잖아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선 마이너스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한테 또 돌려주는 방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당. 이것도 맞추셨으면 뭐 재무제표는 거의 다 뭐 마스터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배당이죠. 그러니까 배당도 회사에 있던 돈을 개인한테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죠. 나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기본적인 얘기가 차입금을 갚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무활동도 마이너스인 기업이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영업활동만 플러스인 거예요. 알겠죠? 좋은 기업은 영업활동만 플러스.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 재무는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일단은 현금 흐름표로 문제 없구나. 이게 점점점 커져요. 영업활동이 더 좋구나. 끝. 이것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보시더라도 상당한 재무 리스크를 없애고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재무상태표 할 때 부채할 때 재무 리스크를 없애는 기업들, 그죠? 주가 반토막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뭐 부채비율, 유동비율, 그거랑 이거랑 같이 보시면 거의 웬만한 거 다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제가 요거는 쓸까 말까 고민하다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좋아요. 근데 재무활동이 원래 그 기업의 본업인 애들이 있어요. 자, 원래 본업은 제가 영업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이에요. 은행의 본업은 뭐예요? 돈을 빌려서 대출해 주는 거. 이게 본업인 거예요. 그렇죠? 돈을 예금을 받아요. 그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대출을 받을 사람한테 더 높은 금리에 빌려주잖아요. 그게 은행의 본업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고 하는 것들을. 파이낸싱이잖아요. 이게 재무활동인데, 재무활동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플러스겠어요? 예금을 받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주요 금융기관들은 재무활동이 플러스라고 해서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영업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본업이 무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뭐 보험업이든 뭐 투자 자산업이든 이런 게 본업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현금 흐름표의 부호를 이해하시는데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은행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드리면 기업의 성장 단계별 현금 흐름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성장 기업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그런 기업들은 영업활동에서 플러스지만 투자도 많이 하고 요 사이즈는 제가 뭐 현금이 나가는 크기, 현금이 유입되는 플러스는 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량 기업이 성장 기업보다는 영업활동 현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대신 투자는 성장기 때 훨씬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재무활동이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업활동에서 돈을 벌긴 했는데 투자가 워낙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 좀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을 하거나 또는 증자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무활동이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뭐 더 좋겠지만 그래서 성장 기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별 상관없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이 플러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숙기에 들어가면 훨씬 현금을 많이 벌어서 재무활동에서 뭐 돈을 더 이상 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주주한테 환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배당을 준다든지 차입금을 갚는다 이런 것도 활동 통해서 재무활동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진짜 위험한 기업들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성장기나 성숙기의 현금 흐름이 있다가 여기 플러스가 영업활동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상당히 부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분식회계 기업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부실로 가면 갈수록 회사에서는 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분식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분식회계 기업을 찾을 수 있냐?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타나면 분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잘 걸러내시더라도 뭐 분식회계 기업이라든지 또 재무 리스크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디폴트를 선언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위험 기업들은 이제 좀 오래된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한 지 좀 됐는데도 이 형태 밑으로 성장기로 못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 성장기에서 망하는 경우에도.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뭐 처음에 영업 활동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면 내가 스타트업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래 보고 오랫동안 투자하면 되겠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씩만 좀 제가 들어볼게요. 현금 흐름표 세 가지 아까 그 차트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장주 사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보시면 여기 영업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회색 있죠? 회색.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이 밑에 있고 재무 활동이 위에 있는데 여기 0을 기준이에요.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 즉,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플러스. 현금이 유입됐다는 뜻이에요. 요 밑에는 현금이 마이너스니까 현금이 나갔다. 돈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걸 정리해보면 뭐냐면 테슬라는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잘 벌고 있고 투자를 하는데 재무 활동도 현금이 플러스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차입을 하거나 증자했다는 얘기예요. 왜 했을까요? 이 투자할 만한 자금이 영업활동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안 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무활동을 통해서 일부를 더 조달해서 일단 현금을 조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테슬라가 지금 플러스, 뭐죠?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여기가 지금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성장기 기업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을 좀 보시면 테슬라가 여기서 영업활동 이때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이제 플러스를 전환했는데 흑자는 이로부터 뭐 거의 한 2, 3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흑자가 일어나기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흑자 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플러스로 전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업활동에서 플러스가 나면 이게 좀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표에 손익계산서에서도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2002년, 2014년도에 막 이렇게 계속 적자면 뭐 투자하지 못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장하는 기업들은 일단은 뭐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이 플러스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매출액 성장률이 나오면 그때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뭐 어쨌든 1년 안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영업활동 현금이 턴하는 포인트, 그 지점들을 투자 포인트나 투자 시점으로 잡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주 코스코인데요. 얘는 이제 뭐 우량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내요? 영업은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쫙 보면 어때요? 두 개 겹치는 게 없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커지죠. 계속. 네. 돈을 계속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코스트코가. 투자도 하고 있지만 뭐 재무활동이 플러스일 이유가 없죠. 돈을 현금에서 많이 벌어서 남는데 뭐 증자하거나 또는 차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입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량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실기업 한번 볼까요? 위험 기업. 제가 이 기업은 실제 기업인데 제가 혹시 소송이 걸릴까봐 땡땡땡땡으로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소송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뭐 중국 주식도 되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소송자들 모으는 광고, 배너 광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역시 소송의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땡땡땡으로 표시했는데요. 실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공부하셔서 이런 기업이 나오면 그냥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재무활동이 어때요? 엄청나게 플러스죠. 이렇게 재무활동이 플러스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돈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해요. 왜 플러스겠어요? 재무활동이 뭐죠? 돈을 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을 엄청나게 늘렸거나 주주한테 엄청나게 빌렸거나 증자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돈을 해서 투자하고 영업활동에서 모자란 현금을 채워넣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의 현금흐름 마이너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현금이 모자라는 게 점점 커지니까 빌려야 되는 것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매출액도 멈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영업활동이 마이너스, 딱 이렇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시는 게 좋다. 영업활동 현금을 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이스탁 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종목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아까 현금 흐름표만 가지고 혹시라도 좀 위험한 기업의 유형에 나타나고 있으면 조금 투자를 조금 유의하시거나 또 좀 더 좀 살펴보셔서 투자를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AAPL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영문으로 다 쓰여도 돼요. 검색하셔서 여기 재무 있죠? 네, 재무니까. 물론 이 점수가 높으면 이거 다 저희가 이 재무 상태표나 뭐 현금흐름표 다 계산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네, 맞는데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보면 재무 차트라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재무 차트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차트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 머리 아프시잖아요. 트렌드를 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추세. 그래서 이 사이에서 빨빨빨 쭉쭉쭉 내리면 네, 여기 가운데 현금흐름표 이렇게 딱 보이죠? 현금흐름표. 요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 딱. 자, 애플을 봤더니 어때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네. 요즘 맨 위에 있죠? 네. 800억 달러. 엄청나게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플러스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이 지금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엄청난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 애플이 배당 요즘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죠. 그냥 딱 끝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우량기업 끝.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볼까요? 네, 재무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네, 내려서 보시면 네, 테슬라는 여기 보시면 영업 활동은 네, 플러스, 그렇죠? 여기 플러스죠. 여기가 0이 기준이니까 여기 보시면 플러스고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는 플러스. 성장기 기업은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이게 성장이겠죠. 매출액 늘어나는 거.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엄청 빨리 늘고 있잖아. 성장주니까 현금으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니콜라? 네, 뭐 테슬라, 제2의 테슬라 이렇게 해서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12점이에요. 그렇죠? 아까 점수 좀 낮은 거예요. 이미 조금 투자 대상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빅데이터에서 분석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좀 빼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재무 차트를 보면요. 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여기에서 영업 활동이 여전히 한 1억 5천만 달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니콜라는 본업에서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을 아직까지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나중에 영업 활동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걸 확인하고 투자하시더라도 아까 테슬라처럼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막 어떤 기업이 상장하면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중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니까 지금 사다 보면 재무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이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큰 폭의 낙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위에 매출액 부분을 반드시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콜라 같은 게 아직은 매출액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저렇게 일부 초창기 스타트업 그럴 수도 있지만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검증들이 더 필요한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부실 기업은 니콜라는 아니에요. 네, 땡땡땡땡 다른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인데 그 기업을 치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치지는 못하겠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 기업들 거기다 쳐보시면 요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전 상장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